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의 지갑을, 아니 어쩌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바꿔버릴지도 모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지니어스 법.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빠른 디지털 달러를 약속하죠. 하지만요, 그 빛나는 약속 뒤에 금융 시스템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친구한테 점심값 보내거나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송금할 때요? 며칠씩 기다리고 수수료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로 이 답답함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낡은 증기기관차. 이게 바로 지금의 은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리고 비싸고 답답하죠. 근데 오른쪽 로켓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 세계 어디로든 그냥 즉시 돈을 쏴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혹하지 않나요? 바로 이 엄청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려고 미국 정부가 딱 내놓은 답이 바로 지니어스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즉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싹 끌어들이는 전 세계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정부가 우리한테 대체 어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 법이 과연 어떻게 우리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건지 그 공식적인 청사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지니어스 법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 딱 3가지 핵심 장치를 만들었어요. 첫째, 여러분이 가진 디지털 달러 언제든 진짜 달러로 바꿀 수 있게 법으로 딱 보장해준다는 거. 둘째, 혹시라도 발행사가 망해도 내 돈은 안전하게 따로 보관돼서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가 직접 내 돈이 안전하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모든 약속의 심장, 그 핵심에는 바로 100% 준비금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발행사가 디지털 달러를 100개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금고에는 항상 100달러어치의 안전한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이론상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확 커집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지갑만 생각하는 법이 아니에요. 재무장관이 직접 이렇게 말했죠. 전 세계의 디지털 달러가 전부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들어서 달러의 글로벌 파워를 더 단단하게 굳히려는 엄청난 국가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와,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소비자도 지켜주고 국가 경제에도 좋고.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안전장치가 사실은 그냥 신기로에 불과하다면요, 그 뒤에 거대한 금융 시한폭탄의 뇌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맥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밝은 청사진의 뒷면에는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그리고 상원은행위원회의 최고 전문가들이 보내는 아주 섬뜩한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법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이 한마디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건 안전한 돈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무보험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다.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아는 예금자 보험 같은 것도 없는 무보험 은행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법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위험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작년 2023년에 터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미 똑똑히 보여줬어요. 제일 안전하다고 소문났던 스테이블 코인 USDC조차 자기네 준비금을 무보험 예금으로 SVB에 넣어뒀다가 은행이 망하니까 그냥 바로 가치가 폭락했잖아요. USDC가 겨우 살아남은 건 딱 하나, 정부가 모든 무보험 예금까지 다 구제해주는 정말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시스템은 스스로 안전한 게 아니었던 거죠. 위기가 빵 터지면 정부가 결국엔 구제해주겠지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는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니어스 법은 바로 이 취약한 구조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들이 그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한 은행이 위기에 빠져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자기네 무보험 예금을 빼려고 달려들겠죠? 이게 뱅크런을 가속화시키고요. 이걸 본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너도 나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몰려들 겁니다. 이게 바로 코인런이죠. 그럼 회사들은 현금을 마련하려고 뭘 팔겠어요?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막 내던지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국채 시장마저 무너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위험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법안 안에는요, 아주 교묘한 조항이 하나 숨어 있어요. 특정 거대 기술 기업들한테 금융 시스템의 열쇠를 그냥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죠. 법 조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상장된 비금융 대기업은 돈을 찍어낼 수 없다. 상업과 금융을 분리해서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이죠. 네, 되게 합리적으로 들려요. 하지만 여기에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법이 교묘하게도 상장된 회사만 딱 콕 집어서 금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상장 거대 기업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비평가들은 이게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특별한 통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이 허점,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평소에 X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절반으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잖아요. X는 비상장 회사니까 이 법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사실상의 거대 은행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죠. 자,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미국 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디지털 시대의 세계 금융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려는 정말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일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거대한 이동, 영어로는 The Great Migration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십 년간 써왔던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한 이 디지털 달러 시스템으로 어마어마하게 옮겨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분석한 건데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주기 시작한다면 무려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9천조 원에 가까운 돈이 은행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9천조 원이요. 이 차트가 보여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돈의 상당 부분이 저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으로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웬만한 대형 은행도 휘청거릴 규모고요. 특히 우리 지역 경제의 핏줄 같은 중소은행들한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딱 3가지 진실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식적인 진실. 이 법은 디지털 달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숨겨진 진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위기에 아주 취약한 무보험 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인 진실. 이건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교묘한 허점을 통해 특정 빅테크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의 거래를 제한받고 있는 셈입니다. FDIC 보험으로 대표되는 조금은 낡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검증된 안전을 포기하는 대신에 디지털 시대의 눈부신 속도와 편리함을 얻는 거래죠. 여러분은 이 거래에 응하시겠습니까? 이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할 위험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겁니다.